자, 국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모의고사 학습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을 2회, 그러니까 2부에 걸쳐서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1부는 1부 듣고 보고 2부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세트로 모의고사 학습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보십시오. 제목이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1부입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뭐 고전 시가도 따로 공부하고 뭐 현대 소설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문학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의고사를 그런 것 중에 하나의 공부 방법, 하나의 바로 공부 장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공부 장르야. 모의고사 학습이. 물론 이제 잘 해야겠지. 잘 해야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가 맞죠?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테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3학년이나 이제 재수생은 말할 것도 없고 1, 2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 그렇게 무조건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어 공부는 그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만 잘한다?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온다? 반대로 모의고사는 잘 나오고 내신은 별로 안 나온다? 이거는 그냥 둘 다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야. 국어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잘해야 돼. 아무튼 하나의 공부 장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모의고사 학습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절대로 모의고사를 평가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평가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겠지. 그죠?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이고 그 다음에 뭐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평가를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지. 채점을 하는 순간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딱 수능 한 번이야. 수능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때만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수능 한 번의 평가를 올바르게 제대로 훌륭하게 받기 위해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야?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공부 상태 점검 더 나아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모의고사의 본질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명심은 좀 말이 잘못됐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하나의 공부 장르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특히 3학년부터 재수생 여기까지. 1, 2학년도 마찬가지로 신경은 쓰라. 두 번째, 평가 수단으로서만 기능을 하면은 기분만 상한다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잘 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상할 일이 더 많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공부 자존감과 공부 자신감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겨나질 않아. 단단하게 생겨야 되거든. 그런 공부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근데 평가로만 인식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는 않더라고. 그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더 내려 이렇게 옆으로 해볼까? 이렇게 할까? 자, 밑에다 써볼게요. 자,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시점이면 이제 어느 정도 각 장르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여태까지 국어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과 공부를 같이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으나 여태까지 국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은 뭐 여러 장르 있잖아. 화법, 뭐 문법 이런 식으로, 또는 비문학, 문학,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 거 아니야. 그렇겠지요.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진 않잖아, 국어는.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독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바로 이 모의고사를 하나의 장르로 추가시키는 거. 화법, 화법, 작문, 문법, 그다음에 비문학, 문학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1 해서 모의고사 학습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뭘로? 장르로. 알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자, 조금 제가 선생님이 이제 1년 시즌이 진행되면은, 강의가 1년 커리가 진행되면은 사실 이 모의고사에 대한 강조를 지금 이제 2월 아닙니까? 아직 2월, 3월인데 이때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늦게 원래 하거든요. 예.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좀 해낼 수 있는 문제를 좀 그래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좀 쌓인 상태에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당깁니다. 일정을.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잘해와요.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짐없이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조금 괜찮더라고. 예,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쪽에 대한 공부 진행도 더 해서 빨리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의고사, 이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같이 보는 거, 또는 교실에 모여서, 또는 모평 이런 게 아니니까 이 모의고사 공부는 자기가 혼자 집에서 하든가 독서실에 앉아서 해야 돼. 맞죠? 그렇지? 어차피 이 모의고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의고사 학습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 주간 과제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하나씩. 고3 입시반 경우는 주간 과제에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씩 이제 모의고사 1회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또는 뭐 돈 주고 산 모의고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거든, 그러니까 주간 과제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의고사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죠? 최대한 실전처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1부는 요 전반적인 이야기, 모의고사의 중요성, 어떻게 모의고사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시험을 이제 직접 봐야지, 모의고사를 자기가 혼자 셀프로 시험을 본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그냥 알아서, 야, 80분, 시간 제한 80분이니까 알아서 해, 이제 이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1부였습니다. 자, 시험 타입을 정하세요. 그래서요, 시험 타입을 정해서 하십시오.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 지문씩. 첫 번째 타입. 한 지문씩 풀고 한 지문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그죠? 지문 읽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그 대신 한 지문씩 뭐 하냐면 소요 시간을 기록을 하십시오. 거기다가 모의고사 교재에다가 직접 한 지문씩 소요 시간을 기록합니다. 뭐 있잖아요. 비문학 하나 했는데 5문제짜리 비문학 하나 했는데 뭐 걸린 시간이 뭐 15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15분 뭐 07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문마다 기록을 해놓으면 되겠지? 한 지문씩 소요 시간 기록.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80분의 시간 제한을 두는 게 아니야. 그죠?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지문씩 소요 시간을 기록하는 거야. 화법, 작문, 문법 그러니까 15번까지 있잖아. 그거는 하나로 봐도 되겠어요. 한 지문으로.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까지는 15번까지 뭐 예를 들어 20 몇 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제 화법 5, 작문 5, 문법 5문제를 다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하고 쉬었다 해도 돼요. 예, 무조건 한 지문씩으로 소요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스톱워치를 눌러서 걸린 시간을 기록을 하란 얘기야. 이해됐지요? 그죠? 80분 시간 제한을 두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냐? 이 방식은 좀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는 유형의 학생이라든가 시간의 압박을 평소에 모의고사를 해봤을 때 시간의 압박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 그러니까 많이 느리다. 본인이 많이 느리다. 이런 유형의 학생 내지는 현재 내 상태가 5등급 이하인 것 같다. 예. 현재 자신의 상태가 5등급 이하인 것 같다.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 먼저 이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대합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 한 지문씩 하는 거야. 한 지문씩. 차곡차곡. 그 대신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한 지문씩 해서 끝까지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 풀고 뭐 해야겠니? 다 풀고 소요 시간 전체 시간을 합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걸렸는지 합산을 하시고요. 그 시간 합산이 된 상황과 함께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답 정리 이렇게 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풀고 시간 합산을 그냥 하세요. 편하게 푸시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죠? 시간을 아무렇게나 걸려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겠지. 그죠? 긴장을 좀 가진 상태에서 최대한 잘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합산하면서 오답 정리 과정을 토대로 정확한 그런 문제풀이, 정확한 독서를 일단 먼저 추구를 해야 합니다. 1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타입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이제 80분의 그 제한을 둡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는 80분에서 빼나가십시오. 빼나가세요. 두 번째부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화작문 뭐 묶어도 된다고 했고 화법, 작문, 문법을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묶은 경우 화작문이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9분이 걸렸다. 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지문 해. 그 다음 지문. 뭐 비문학이면 비문학, 문학이면 문학,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 뒤로 이렇게 있겠지? 지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80분에서 거꾸로 빼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80분에 해놓고 타이머를 해. 그러니까 스탑워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타이머를 해야겠구나. 그죠? 1번은 타이머가 아니라 스탑워치를 해야 되고 걸린 시간을 봐야 되니까 0에서 이제 올라가는 플러스 되는 걸 해야 되고 얘는 거꾸로 80분에서 빼나가는 거죠. 화장품 몇 분 걸렸다. 이거 빼. 스탑워치
그러니까 타이머 해놓고 화장물 끝나는 순간 종료 잠깐 이게 스톱을 해놔야겠지. 그리고 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좀 쉬었다 해도 돼 중간 중간에 그 네 마음이야. 화장실 갔다 와서 하든가 뭐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하든가 뭐 그 네 마음이야. 그 대신 빼나가라고 80분에서 빼나가. 그럼 두 번째 지문을 할 때 뭐 10분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8분 걸렸다 7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빼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돼? 뒤쪽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지문이 이렇게 있다 치자. 마지막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 마지막 지문에 이제 1분밖에 안 남은 경우도 있어. 그렇죠? 79분을 쓴 거지. 앞에서. 그러면 1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1분 안에 하세요. 1분 안에 하세요. 어떻게? 뭐 찍든 뭘 하든 간에 1분 안에 해보는 거예요. 해본다는 말이 좀 웃기는데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지. 80분은 맞춰서 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이제 셀프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그거는 우리 감안하지 맙시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냐? OMR 체크하는 시간 있잖아. 그래도 한 2분이나 좀 필요하잖아. OMR이. 그죠? 넉넉 잡아. 근데 이제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합시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해는 됐죠? 80분에서 빼나가라고 이렇게. 한 지문 하고 잠깐 쉬어도 좋아. 쉬어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잠깐 한숨 쉬고 시작을 다시 해도 좋아. 예?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고 점프 한번 하고 시작해도 좋아. 빼나가세요. 그 대신 뒤에 가면 압박은 좀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냥 거기에 시간만 맞게끔 진행을 해야 돼. 찍든가 뭐 필살기를 동원하든가 뭔 짓을 해서라든 시간 안에는 무조건 해 나가십시오. 됐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앞에서 뭐 하려고 할까? 앞쪽에서 시간을 아끼려는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예? 뒤로 가면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알잖아. 그죠? 그지? 뭔지 알겠지? 무슨 느낌이지? 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긴장감을 주고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모의고사를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가 하기 싫은 시간에도 해봐야 돼. 자, 알았어요. 일단 그런 얘기는 됐고. 세 번째는 반씩 하세요. 반씩. 2분의 1씩. 오케이. 2분의 1씩 진행을 하세요. 80분인데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딱 이제 내가 오늘 이걸 할 거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먼저 뒤에를 보세요. 뭐를 보라는 얘기냐면은 지문 순서라든가 아니면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 개수 있지? 그걸 먼저 봐. 다 봐, 훑어봐. 1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보세요. 예, 그래서 처음 이렇게 화법부터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6번에 그러니까 화법 이렇게 써볼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화장문이 뭐 앞에 있으니까 화장문 뒤에 독서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치자. 응? 근데 이제 독서 1 같은 경우는 6문제짜리고 그 다음에 독서 2번 같은 경우는 5문제짜리 뭐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뒤에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쓱쓱 봐. 어차피 혼자 하는 거잖아. 그죠? 보고 자기가 시간을 일단 책정을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끊어서 가야겠다 싶은 거야.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뭐 독서 3.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이 연속으로 4개가 있다 치자. 이거는 모의고사마다 배열은 다르잖아. 그치?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4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정해 반씩. 그러면 봤을 때 화장문에서 뭐 내가 일단은 20분 쓸 거고 미리 정하는 거라고 보고 뒤를. 그 다음에 독서 1인데 야 이거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지문인 것 같아 쓱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도 6개야. 어이구 독서 2번도 내가 안 좋아하는 지문인데 야 문제 5개네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은 시간을 제가 정하라고. 어찌됐든 어떤 지문이든 맥시멈은 15분입니다. 그건 아시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요. 맥시멈은 15분이야.
어렵건 뭐 극악으로 어렵든 뭐든 간에 6문제이든 뭐든 간에 15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뭐 독서 1에서 15분 잡고 그냥 독서 2 같은 경우 뭐 5문제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뭐 한 13분 잡았다 치자. 이렇게 뭐 했다 치자. 일단. 그죠? 그러면 이게 토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35에 48분 걸리지 않니? 여기서. 그죠? 그럼 48분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48분에 시간 제한을 두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1부. 여기까지. 48분에. 그냥 하세요. 48분 타이머 걸어놓고 하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8분 안에 여기까지 끝내라고. 그럼 찍든가 뭐든가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시간이 남아도 좋으면 그 시간이 남으면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예를 들어 했는데 6문제 5문제 해가지고 좀 쫄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걸린 시간이 이게 여기서는 내가 28분을 지금 설정했는데 뭐 한 22분밖에 안 걸렸어. 그럼 6분이 남잖아. 그러면은 6분 동안 그냥 아유 시간 아깝네 이러지 말고 다 맞을 거 아니잖아. 또 이거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럼 그 6분을 또 이용을 하세요. 6분을 이용을 해서 좀 애매했던 문제라든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답을 고치든가 뭘 하든가 하란 말이야. 48분을 이거를 갖다가 시험의 전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을 진행을 하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응 하고 있지 말고 에이 그냥 대충 뒤에 거 하자 이러지 말고 남겼으면 남긴 대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하나라도 더 곤란했던 거를 마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시자 이거죠.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이쪽이 뭐가 되겠어? 이쪽이 이제 48분의 나머지 80에서 빼면은 32분이 남지? 그럼 여기 32분 가지고 하면 되겠지.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배분을 하세요. 배분을 할 이유도 없네 사실. 여기는 이 뒷부분.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48분 설정했으니까 32분 동안 여기 알아서 해야지 뭐. 그죠? 배분을 또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해야지. 32분 동안 어찌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시간이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2번하고 3번 지금 2번하고 3번 이 케이스는 2번하고 3번 케이스는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냐면은 2번 3번은 시간 관리를 아주 그러니까 무지하게 시간이 모자르고 독해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유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간 관리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 누구 밑에? 2등급 밑에 2등급 이하부터는 시간 관리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의 측면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 내지는 대부분의 한 2, 3, 4등급권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이야기한 2번, 3번의 방식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느냐? 뭐 그냥도 있지 뭐가. 그냥 80분 동안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 지가 그냥 알아서 80분 땅 시험처럼 한 번에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시험 보듯이 한 번에 80분을 그냥 진행하면 되겠지. 선생님 근데 이거는 2등급 초중반 있지? 그 이상 2등급 초중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저 친구는 그래도 시험을 보면은 늘 2등급 상위권 내지는 1등급 이렇게 갈 것 같은 유형의 학생이다 치면은 이렇게 80분을 한 번에 가도 좋습니다. 2등급 상위권, 그러니까 2등급 초반부터 1등급이라는 학생들은 공통적인 그 습성이 아니라 성향 내지는 능력치가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자기가 그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관리를 잘 해요.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학생들은 그 부분 자기가 그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독서가 내가 그렇게 느린진 않다.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독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되는 학생은 80분 한 번에 가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타입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당연히 바꿔도 되지. 그렇죠?
바꿔도 되겠죠. 그죠? 바꿔도 되겠지. 좀 더 자기가 맞는 쪽으로 계속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자, 1부 여기 종료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학습법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오답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